꼬꼬독 연출하시는 PD님 중에 최준용 PD님이라고요. 상남자 있어요. 딱 보면 막 이러면 이분이 지니를 읽고 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눈물을 흘렸대요. 본인이 책을 읽고 이렇게 우는 적이 잘 없는데 여러분 상남자도 눈물을 흘리게 하는 책. 꼬리에 꼬리는 꼬꼬독. 오늘은 소설 지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와, 제가 지난번에 이 교보문고 털러 갔지 않습니까? 드디어 지니를 합니다. 이 책 당첨. 갔을 때 제일 먼저 고른 책이 지니였죠. 정말 재밌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그 다른 작가분들 삐질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자면 저는 그 5권 중에서 지니를 제일 먼저 읽었고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끝까지 그냥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퇴사를 하루 앞둔 사육사가 나무 위에서 깨어난 사연은 무엇일까요? 영장류 센터에서 침팬지 사육사로 일을 하는 지니. 마지막 근무하는 날이에요. 갑자기 119 구조대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어떤 저택에 시골 별장에 불이 나서 그 별장에 갇혀있던 동물들이 탈출했는데 그중에 하필 침팬지가 한 마리 있고 그 침팬지가 나무 위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 동물을 구조해달라는 연락이 온 거죠. 여러분, 퇴사 하루 전날 야간 근무하는데 이런 연락 오잖아요. 가지 마세요. 제가 항상 이런 날 가면 안 돼. 하여튼 가서 보니까 그 나무 위에 올라간 침팬지는 알고 봤더니 보노보예요. 보노보는 원래는 한국에는 원래 이제 이 희귀동물 멸종 위기종이라서 수입도 안 되는 그런 동물인데 불법적으로 누군가가 와서 기르고 있었던 거죠. 이 보노보를 경찰이나 소방서, 119 구조대에서는 아무도 마취를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영장류 센터로 직장이 있는 그 영장류 센터로 데려가기 위해서 늦은 밤 차를 몰고 산을 달려가는데 이럴 때 꼭 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가 큰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기 직전에 눈이 마주친 건 그 품에 안고 있던 그 보노보와 그 깊은 두 눈과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잃었다가 깼어요. 깨고 보니까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왜 내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지? 봤더니 저 밑에 이제 막 차가 뒤집혀 있고 막 그 교통사고 현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로 막 이렇게 그 구급차가 있고 해서 교통사고 났는데 차 이 밖으로 튕겨 나간 거죠. 본인이 벨트를 왜 안전벨트 안 했을까? 근데 번호보를 안고 있어서 어쩔 수는 없는데 차창 밖으로 튕겨나간 나를 사람들이 찾고 있구나. 그래서 급하게 나무에서 내려와서 가는데 구급차하고 경찰차하고 다 그냥 갑니다. 아니 나는 여기 있는데 아직 나를 찾지도 않았는데 왜 사람들은 가지? 마치 구조해야 할 사람들을 다 차에 실은 듯 이제 놀란 거죠. 왜 나는 안 데려가지? 그리고 이제 막 열심히 구급차를 쫓아가는데 구급차를 이러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러고 쫓아가면서 내 발로 잠깐만 나는 왜 이러고 자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서부터 정유정 작가님의 이 이야기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확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소설에 보면 먼저 여자 주인공 이 침팬지 사육사인 지니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약간 남자 주인공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이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된 약간 노숙자처럼 사는 그런 어떤 사람인데요. 저는 이 정유정 작가님이 이 남자 주인공의 사연을 설명하는 대목이 너무 좋았어요.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는 나를 두고 개처럼 놀고 먹으며 부모 등골을 뽑는 자식이라고 불렀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땐 간략하게 한 단어로 줄여 부르기도 했다. 개자식이라고. 상스럽기는 하나 억울한 호칭은 아니었다. 자라는 동안 나는 내 의지로 뭘 해본 적이 없었다. 21세기 최고의 인기 직업이라는 공무원 시험 준비에 돌입했다. 결과는 3년째 같았다. 아버지는 공부를 포기하라고 했다. 이유는 이랬다. 간장 종지에는 라면도 못 끓이는 법이다. 저는 이 그 지니진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민주의 사연을 보면서 이건 딱 내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왜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가라는 이과를 갔더니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당연하죠. 내 의지가 없는데. 제가 아버지는 저를 의사를 만들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끝끝내 저는 의대를 못 갔죠. 성적이 안 나오니까 반에서 중간인데 무슨 의대야.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보고 의지박약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혼을 냈고요. 집에서 내 구박대기로 살다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했던 그 순간도 있었어요. 책에는 이런 대목 나와요. 인생에서 최악의 사건은 죽음이 아니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 와,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보다 어쩌면 더한 것은 사는데 이 사는 것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을 때겠죠. 그때 생각한 게 나를 죽일 게 아니라 아버지의 허수아비를 죽이면 되지 않나? 굳이 나까지 죽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아버지의 허수아비를 죽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아버지로부터 달아났어요. 물리적으로 달아났죠. 다행히 아버지는 경상도 울산에서 교직 생활을 하셨고요. 저는 마침 운 좋게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한 거고 아버지하고 멀어지니까요. 제 인생을 제 뜻대로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갈 게 아니라 힘들 때 그 힘든 상태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지니를 열심히 읽는 걸 보고 아내가 물었어요. 이 책은 무섭지 않아? 제가 예전에 아내에게 7년의 밤을 추천해 준 적이 있어요. 이거 끝장 재밌어. 야, 한국의 스티븐 킹이야. 막 이러면서 제가 그걸 했는데 와이프가 보다가 너무 무섭다고 나한테 왜 이렇게 무서운 책을 읽는데 제가 이번에는 이 아내에게 정여울 작가님의 이 지니 맨 뒤에 있는 추천사를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따스하고 다정하며 사랑이 넘치는 정유정이다. 놀라운 변화다. 뭉클하고 그윽하고 애잔해졌다. 저희 이 꼬꼬독 연출하시는 PD님 중에 최준용 PD님이라고요. 상남자 있어요. 딱 보면 막 이러면 이분이 지니를 읽고 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눈물을 흘렸대요. 본인이 책을 읽고 이거 우는 적이 잘 없는데 여러분 상남자도 눈물을 흘리게 하는 책. 이 정유정 작가님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지니고요. 뭐 저는 다 떠나서 지니는 스토리텔러로서의 이 작가의 공력이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 나의 성장을 위해서, 뭐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때로는 오로지 재밌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책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냥 책을 읽는 그 쾌감, 머릿속에서 막 이 펼쳐지는 그 다양한 이야기 세계, 이것이 좋아서 읽는 책도 있는데 저는 정유정 작가님의 책이 특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지니가 특히 그래요. 그냥 독서의 쾌감을, 그 쾌락을 느끼게 해줄 바로 그런 책입니다. 지니 재미나게 읽으세요.